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 리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음고생 크셨죠? 날이니만큼 오늘 저도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어려운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프로 주식 리그는 계속됩니다. 이번 주 수익률 순위가 변동이 있을지 오늘 장까지 마친 다음에서야 나온 순위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1위 임상현 우리 감독님 지금 1등 자리 지켜주고 계십니다. 두 자리 수익률 지금 현재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13.83%입니다.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우리 이무학 감독님 9.17%로 2위 자리에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우리 문종훈 감독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또 9%대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9.03% 수익 현재 확보된 상황이고요. 우리 성경희 감독님이 4%대 4.79%로 오늘 장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5위에는 이주영 감독님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감독님들의 식스맨 현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무학 감독님 매지온 너무 잘 가고 있죠? 34.34%. 숫자도 맞춘 것 같아요. 자, 문종훈 감독님 DENT 볼까요? 17.11%. 성경희 감독님은 어제부터 식스맨이 교체가 됐죠. G2파워 11.09%. 임상현 감독님의 ST큐브도 4.66% 담겨 있고요. 이주영 감독님은 할인지주로 식스맨 선수를 바꾸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까지 마무리가 된 수익률 현황 그리고 식스맨 목록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어려운 화요일 장이었죠. 시장이 힘든 만큼 오늘 더욱더 경기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종목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남자들 소개를 해드리죠. 임상현, 이무학 감독님 함께합니다. 감독님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화요일 팀과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장이 좋지 않아서 제가 악플이 달릴까 봐 오늘은 활짝 웃지를 못하겠어요. 자, 우리 화요일 이 팀과 함께 합니다. 우리 감독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순위대로 우리 임상현 감독님 먼저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 예. 이발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심기일전 하시는 마음으로 예. 오늘 이발도 하고 오신 겁니까? 저 예. 눈썰미 장난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마음으로 이발을 하셨는지. 이제 이번 주는 굉장히 좀 힘들었고요. 네. 또 다른 감독님도 열심히 분발을 하는데 내일은 제가 분발을 하신 의미에서 네. 이 일을 잠시 양보를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런 장에서 양보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다시 한번 탈환을 할까 좀 생각 중인데, 오. 전체 이제 시장이 오늘이 이제 예상외로 급락이 됐는데, 일단 뭐 나름대로는 그 현재 마인드 대비 시장의 호재를 자체 내 호재가 좀 있어서 계속 먼저 급등하고 급락을 좀 피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시장이 오늘 뭐 급락을 좀 했는데 제 생각했을 때는 현재 뭐 진바닥일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은 네. 현재 주말에 대한 호재가 많이 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반등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어떤 시황이나 뭐 재료 부분들은 현재 뭐 시황 이야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주도주가 꺾이지 않는 다시 한번 꺾였더라도 다시 한번 부활이 하리라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로봇 인공지능 그다음에 2차 전지 이쪽 섹터에서 제일 먼저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한번 주말 현재 마지막 마무리를 멋있게 좀 할 수 있는 주말 반등과 함께 뭐 좋은 성적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임상현 감독님이 살짝 이번 주는 이 밑밥을 깔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는 1위 자리는 양보하지만 이게 주말에는 좀 반등할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마련을 하겠다. 예.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주도주 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주도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으니까 잠시 뒤에 시장 이야기는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시황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임상현 반장님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무학 감독님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1위의 주인공이죠. 주간 1위. 지금 목에 금메달이 걸려 있는데 이게 가디건 같이 생겼어요. 네. 아니 저는
겉에서만 봤을 때 그 디자인 이 베스트 조끼 입으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쁘네요. 네. 자, 놓치고 싶지 않으시죠? 다음 주도 이렇게 한번 또 입고 와야겠습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주간 수익률 1위 할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감독님은 이번 주 특히 오늘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던데. 네, 아마 임상현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는 저희 감독들이 다 1위를 양보하려고 서로 네, 양보하려는 움직임이 너 해라. 나타나지 않을까. 네. 그만큼 오늘 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래요. 시장이 여러분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하락이 지수 하락폭의 2배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수가 1% 오를 때 내 종목이 2% 가진 않는데 지수가 1% 빠지면 내 종목 꼭 2%씩 빠져요. 왜 그런 걸까요? 지수 2% 빠지면 내 종목 4% 빠지고요. 이야.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이 코스닥이 거의 4% 밀렸죠. 종목 평균 하락률은 거의 7, 8% 정도 봐도 된다. 그러니까 네. 내 종목이 한 8% 떠졌다.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시장 평균이에요. 네, 그 정도 빠지는 거고 막 2, 3%밖에 안 빠졌다. 뭐 그 정도는 잘 버틴 거고요. 오늘 시장에 한 2,600개에서 2,700개 정도 종목이 있는데요. 네. 오늘 상승 종목이 한 150개밖에 안 됩니다. 진짜 손에 꼽았어요. 네. 그럼 거기 150개 중에 또 코스닥에 코프로가 또 들어갔대요. 아무튼 뭐 황당한 시장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아무튼 황당한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어제 빠졌어야 되는 게 말 그대로 그런 거죠. 넘어질 때 넘어져야 되는데 안 넘어지려고 하다가 넘어지면 크게 다쳐요. 비유 좋았다. 네. 예. 그러니까 어제 차라리 악재가 나왔을 때 빠졌으면 설명이 됐을 텐데. 차라리 오늘 다시 좀 미증시와 같이 회복하는 네. 모습 보일 텐데 어제 안 빠지고 계속 가다 버티더니.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에 좀 크게 네. 부상을 당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제가 이번 주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번 주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특히나 녹록지 않다. 말 그대로 프로들의 장세가 최소한 이번 주는 좀 진행이 될 것이다. 이 장세는 뭐냐면 변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가만히 갖고 있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개인 투자들 이것조차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자 고점 같은 종목인데요. 고점에서 사고 밑에서 팔고 장이 반등이 다시 나와요. 고점에 다시 사고 다시 밑에서 투매 나올 때 팔고 이거 2번만 하면 계좌 금방 녹아내립니다. 살살 녹죠. 똑같은 종목인데. 네. 그래서 이런 그 매매의 팁들 여러분들 혼자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노랑톡방에서 제가 이러한 장세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많은 종목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가이드 라인을 좀 잡아드리고 여러분들 좀 진정시키는 역할도 분명히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시장 꼭 종목이 아니더라도 좀 많은 도움을 이번 주 특히나 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 멘탈 잡기 어려우시면 저희 이무학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통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오히려 이상하게 이 금메달을 서로 양보하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자 이번 주 그래도 1위가 나오긴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주간 수익률 1위를 기록하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화요일의 남자 임상현, 이무학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차분하게 시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올해 들어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큰 하락폭을 보이면서 시장도 밀렸고 그 안에 담겨있는 네 종목도 밀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멘탈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 왜 이렇게 시간차 공격으로 미끄러졌는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코멘트로 시장 정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코멘트 함께 만나보시죠. 자,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다 좋은 일에도 크게 기뻐하지 말고 나쁜 일에도 크게 낙담하지 말아라 뭐 이런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인데 세옹지마. 오늘 시장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어떤 분이 정리해 주셨을까요? 네, 임상현 감독님, 세옹지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뜻에서 제가 이제 세옹지 반항했냐면은 네.
현재 시장에 악재가 돼서 급락이 좀 됐던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금융 리스크 때문에 빠진 것이 악재가 되는데 오히려 이 부분들이 FOMC 회의 결과 이제 현재 이번에 패드에서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의 어떤 폭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약간 둔화되거나 아니면 유예할 수도 있다 하는 뭐 그런 기대감들이 좀 나서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호재로 나쁜 소식이 호재로 좀 작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세옹지마라고 좀 했고요. 또 많은 뉴스에서도 나오지만은 리만 브라더스의 어떤 사태, 악몽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대부분 전문가들은 아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될 수도 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리만 브라더스 사태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파급도 다르고. 근데 약간 비슷하게 약간 재현이 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 시점으로 다시 한번 회귀를 좀 돌아가서. 하면서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 그때 당시에도 5%는 거의 마지노 노선이었습니다. 5%를 올리자마자 펑크가 나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가장 취약했던 현재 어떤 서프란 모기지 사태를 통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겨났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5% 가까이 올렸는데 문제가 사실 안 생긴다는 것은 이상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하나 둘씩 생겨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물론 현재 SVB 말고도 현재 그 다른 은행들의 그 숨겨진 은행, 뉴스에는 회자가 안 되지만 몇 개 중소형 어떤 은행이 몇 개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초기에 이제 봉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그 2007년, 8년 차트를 보면서 어떤 시그널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로 좀 자, 돌아가 이때 보죠. 과거로 돌아가서 2007년 굉장히 사상 최대의 호황이었던 뭐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한번 이때 2007년 그러니까 2007년 한 9월 정도에 어떤 급락에 대한 어떤 추세 그러니까 장세가 무너지려는 그런 안 좋은 시그널을 들었기 때문에 이때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전격적으로. 그래서 시장이 환호해서 거의 급등을 좀 했죠. 그런 부분이 있다가 계속 한동안 잊혀졌다가 현재 2008년 3월 달에 리만 브라더스가 아닌 다른 그 현재 은행 정확하게 제가 현재 이 부분들 베어스턴스라는 은행이 네. 중소형 은행이 3월 달에 펑크가 났습니다. 이때도 사실 메꿨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리만 브라더스가 마지막에 터졌던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사실은 미국 정부에서 이상 조짐을 언제 발견했냐면은 2007년 7월에 해서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버티고 베어 스탠스의 그 어떤 그 부분들도 다 메꿨고 그거 잠복이 돼서 6개월 후에 나타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사태는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수면 아래로 전부 다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회계 어떤 차원 또 이익 실현이 되지 않는 차원은 현재 물밑으로 잠복이 돼서 연말에 터질 수는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때 당시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사태가 생겨나고 2008년도에 제로금리 양적 완화 양적 완화를 1차, 2차 실시해서도 현재 2010년 동유럽은 다 무너졌습니다. 제로금리에서도 이런 부분인데 후폭풍은 분명히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연말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은 다 봉쇄를 하고 다 정격적인 조치를 하기 때문에 수면 아래로는 가라앉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주식을 이제 그만해야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게 수면 아래로 갔다가 몇 달 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100%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나타날 수도 있다는데 제가 처음에 연초 시황에서도 하반기라 연말은 굉장히 안 좋다고 이야기했던 것도 이런 건데 너무 빨리 왔습니다. 근데 사실 알다시피 현재 이런 전격적 인하를 실시하면서 다시 시장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릴리를 했던 과거의 또 경험도 있고요. 물론 과거에 2007년, 8년처럼 똑같이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연말이 나타날 수도 있다. 물론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정부에서 진화를 합니다. 레고랜드 사태 때도 우리나라에서 진화를 했죠. 아무 일이 없어. 다 덮고 넘어갔고 마찬가지 지금의 어떤 사태도 전부 다 초기에 현재 진화를 한다. 그래서 잠복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이게 터질 확률은 그때다가 가서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이 좀 있고 최근 시황에서 좀 봤을 때 현재 급락이 언제 멈췄냐. 일단은 이게 진바닥인지 안 발지는 저는 100%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반등은 들어온다. 추가 하락일지 아닐지는 그때 뭐 미국의 어떤 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이제 봐야겠죠. 다만 이게 진바닥 가능성도 조금은 많이 존재를 한다 좀 생각이 되는데 네. 차트를 보면은 이게 그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전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죠. 보면은 절반. 그러니까 이 절반이 살짝 못 내려왔는데 거의 절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 살짝만 빠지면은 거의 진바닥이다. 그래서 포인트로 보면은 현재 현재 여기를 이제 2,330은 종가상은 깨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2,330. 그러죠. 이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환율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제가 이제 드린 것 같은데 환율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은 현재 이 저점에서 보면은 제가 2116에서 100포인트가 되면은 아니 그 1216에서 현재 100원이 되면은 1316원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1310원 위에 선 이게 절대적 저항가 값인 1333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하게 1330원을 이야기했는데 얼마를 찍었냐면은 정확하게 고점이 현재 현재 고점이 1,329원입니다. 이게 1,330원을 정확하게 이론 남겨두고 현재 저항에서 빠졌다 좀 생각이 되고 지금 형태로는 물론 21선 찍고 반등할 다시 갈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잠잠해지면은 5일선 쌍봉으로 무너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지수가 환율이 21선과 61선에 갇히는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하시면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주말 반등에 대한 어떤 트리거, 재료 이걸 좀 해야 되겠죠. 당장 오늘 저녁에 물론 유럽에서는 현재 CRMA 그러니까 유럽판 현재 인플레이션법 이 부분들의 강한 초안이 발표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내일 당장 같은 경우는 코엑스에서 인터 배터리 2023 수백 개 업체가 모여서 전시회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16일은 챗 GPT-4 아니 그 4.0이 출시가 됩니다. 이 출시 부분들은 현재 글로서 이야기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림도 찾아주고 동영상도 찾아주는 이런 이렇게 이 부분까지 완벽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이 주말 막판에 한번 크게 반전도 가능하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재료도 있다. 물론 나머지 이런 그 금융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다가 0.25%를 하는 것은 한 발 물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부적으로 사실 서프라임 사태 터지기 1년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정적 인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랠리를 쳤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둔화되거나 금리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인플레이션의 백기를 들게 된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6%에서 꺼지지 않는 상태인데 금리를 5% 이상 올릴 수가 없다. 올리면은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풀어야 할 숙제가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인플레이션 잡느냐. 용인하는 수준으로 갈 수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마의 부분들은 5%다. 5%가 과거에도 다 무너졌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 이상 넘어서기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락폭이 깊었던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수도 과거로 돌아가서 봐주셨고요. 환율적인 부분도 체크를 좀 해드렸는데 자 말씀해 주셨던 사항들
중에 또 공교롭게도 오늘 밤에 미국의 2월 CPI 지표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FOMC가 잡혀 있고요. 이런 일정들 어떻게 우리 증시가 또 소화해낼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무학 감독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소나기. 네, 저도 국어국문학과 출신으로서 소나기 참 좋아하는데요. 작품을 좋아하는 거지 시장에 내리는 소나기는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이무학 감독님, 오늘 정말 장이 날씨가 안 좋았죠? 네, 오늘 시장은 제가 원래는 이제 외국인의 소나기 펀치라는 얘기를 좀 더 강하게 쓰셨군요. 네네. 왜냐하면 오늘 시장의 하락의 주범이 외국인이었기 네. 때문에 무섭게 그 팔더라고요.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렸고 시장 소나기야 뭐 여러분들 다 보셨으니까 네. 오늘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그려드리고 뭐 거시적으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임상현 감독님이 자세하게 얘기해드렸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건 서프라임 사태를 겪으면서 그러한 교훈들을 과연 연준 의원들이 그 정말 경제학적인 또는 이 달러의 수호신들이 그걸 과연 몰랐을까요? 그 백전노장 정말 능구렁이 같은 정말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그 노인들이 몰랐을까? 네. 그리고 그게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2일, 3일 만에 그렇게 문을 닫는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에서 반응을 한다?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수상하다. 너무 신속하게 마치 공을 차기 전에 키퍼가 먼저 그 자리로 가 있는 네,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 속도보다는 너무 더 빠른 그런 신속한 조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명분을 되게 중요시하는 나라고 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무슨 짓도 하는 나라죠. 그죠? 그것이 전쟁이든 뭐 유가든 뭐든 간에 분명히 이렇게 장기간 금리 상태를 오래 띄워놓으면 분명히 과거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을 알았었을 겁니다. 그런데 금리를 조금 꺾자니 뭐라 그래요?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죠. 일단은 죽여봐. 이런 식으로 일단은 금리 동결 내지는 금리 인하에 말 그대로 피벗에 대한 명분 쌓기가 저는 이번 SVB 사태가 약간의 좀 도구가 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실한 거는 이제 연준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함부로 금리를 올릴 수 없고 터미널 레이트에 대해서 최종금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확한 답을 줄 것 같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CPI 발표가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노이즈 캔슬링이라 그러죠. 소음을 완충시켜주는 효과. 우리가 지하철에서 이어폰 끼면 밖에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네. 그죠? 이 노이즈 캔슬링 기법인데 이 CPI 같은 건 이제 여기에 묻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그래서 오늘 CPI가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높으면 높은 대로 이것 때문에 이번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거야. 낮게 나오면 낮게 나오는 대로 그렇지. 이제 연준이 금리를 어찌됐든 간에 뭐로 가도 금리는 동결 내지는 피벗으로 간다라는 측면.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락은 약간 좀 의아스럽지만 네. 뭐 괜찮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들 오늘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자, 외국인 판 건 판다 칩시다. 네. 기관이 안 사죠. 기관이 더 미워요. 그러니까요. 기관이 안 사는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기관 투자자들 일단은 기관도 바보는 아니죠. 시장이 안 좋은데 무턱대고 살 수는 없고요. 그게 일단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운용사들이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 펀드 하시나요? 저요? 펀드 관심은 많은데 지금 장에서는 못 하겠더라고요. 시청자분들 혹시 펀드 하시는 분? 네, 펀드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듣다고 해도 없어요. 볼 수는 없지만. 거의 직접 투자. 동학개미 운동이 예전에 우리가 바이코리아 미래에셋에서 네. 시작할 때 1가구 1펀드 시대가 열렸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을 열릴 때는 펀드를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종목을 그냥 직접 샀죠. 투자. 네, 그래서 펀드에 일단 돈이 없다. 일단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로는 일단 연기금들, 국가 자산운용사들은 연초에는 일단 안전자산을 많이 사요. 채권이나 이러한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많이 샀다가 비중이 있거든요. 연말에 이제 갈수록 주식 비중이 적다 보니까 이제 연말에 다시 주식을 채워놓으면서 이제 비중을 조절하는 이러한 그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도 연초에는 강하게 매수를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연초에 시장을 올리는 것은 결국은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핑퐁 게임 하고 있죠. 테마는 개인이, 외국인은 시총 상위주들 네. 이런 식으로 좀 핑퐁 게임.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중간이 없잖아요.
옐로우 칩, 조선, 철강, 화학, 뭐 증권, 은행, 보험 뭐 이렇게 그러네요. 중간이 없이 그냥 테마 아니면 대형주. 이게 외국인 아니면 개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특징들 잘 살펴가면서 저랑 같이 또 종목 찾기 나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외국인들의 소나기 펀치라고 이부학 감독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외국인들이 선물 현물 시장에서 대량으로 팔아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 맥을 못 추고 하락세가 깊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렇게 경기장 분석을 완벽하게 한 뒤에 저희 감독님들과 함께 종목 이야기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런 힘든 장 속에서도 뛰고 있는 선수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주식리그 룰 소개 먼저 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네, 프로주식 리그 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저희는 게임은 계속됩니다. 총 5분의 전문가가 주간 단위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하루 한 종목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게 되고요. 다음날 시초가로 편입이 돼서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제시하신 목표가 터치 시 1회 한의 목표가를 수정하실 수 있고, 포트폴리오 안에는 최소 한 종목, 최대 5종목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주 금요일 포트폴리오 안의 종목들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모든 주간 수익률을 합산한 누적 수익률을 통해 왕중왕을 가리게 됩니다. 자, 포트폴리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문주홍 전문가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화 알미늄 선수가 어제 너무 잘 뛰어줬죠. 8.34% 수익률 지켜냅니다. 오늘 들어온 삼성 SDI 선수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9.03% 누적 수익률 가져가네요. 자, 성경희 감독님 보도록 하죠. 코오롱 플라스틱 선수 3.48%, 세아 메카닉스 선수도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현재 4.79% 기록합니다. 자, 우리 이무학 감독님 지난주 1승의 영광을 안고 에코플라스틱 선수가 주 초반에 너무 잘 뛰어줬어요. 9.17%. 에이트원 선수는 지금 현재 수익률이 나고 있지 않지만 누적 수익률 9.17%로 2위로 오늘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이주영 감독님 보도록 할게요. 박셀바이오가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아쉬운 성적이 나왔습니다. 박셀바이오와 동국산업 현재 담겨 있고요. 자, 우리 임상현 감독님 현재 1위입니다. 마인드랩 선수가 너무 잘 뛰어줬죠. 거의 마이클 조던처럼 13.47% 주 초반에 수익률 가져가고요. 뉴로메카 선수도 0.36% 수익률 가져가면서 누적 수익률 현재 13.83%로 1위입니다. 자, 이렇게 감독님들의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대단한 건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감독님들 대부분 플러스권에서 선수들이 띄워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종목들이 시장 영향을 안 받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다들 힘든 하루를 보냈을 것 같긴 한데, 자, 플러스권에서 있는 선수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임상현 감독님, 예. 마인드랩 선수 여전히 잘 뛰어주고 있는데 예. 주 후반으로 갈수록 AI나 뭐 이런 이벤트들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주 후반으로 갈수록 이 마인드랩 선수도 힘을 더 내어줄 수 있나요? 궁금하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인드랩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난 금요일 날 반등을 했고요. 월요일 날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도메인 사업을 현재 활성화한다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전문 업종별로 특화된 AI 서비스를 만든다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와서 크게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현재 업종 몇 개 정해서 특화된 서비스를 먼저 실시를 한다 이런 부분이 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실제 인공지능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현재 마인드랩입니다. 그래서 국제 시장에서도 얼마 전에 일본 전시회에서도 전시했던 참가를 좀 했던 유일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좀 생각이 된 것은 챗 GPT 현재 4.0이 16일 날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네. 지금에 나온 챗 GPT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챗 GPT는 글씨 텍스트만 이렇게 출력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네, 하는 맞아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지금 앞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이에 맞는 그림까지 그려줍니다. 그림을 그려준다고요? 찾아준다고요? 예를 들어서 고풍으로
현재 내 사진을 만들어달라 오. 하면 그려주고. 아, 고흐풍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면? 고호가 한 것처럼. 또 어떤 건 이런 부분도 만들어지고 너무 신기하다.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약간 뭐 춤을 추는 이제 부분들이 약간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멋있는 현재 나이트클럽에서 오. 현재 댄서 이상의 어떤 그 현재 그 이미테이션 해가지고 현재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처럼 만들어달라. 아, 뭐 예를 하면은 들어 제가 블랙핑크 춤을 추는 거를 영상 만들어줘. 예. 하면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죠. 내 와. 포즈대로 비슷하게 오. 이런 부분까지도 가능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저 대신 방송해줘, 예. 이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방송국하고 해서 3D 처리 뭐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네, 생각이 네. 되는데 대단한 아무튼 기술이네요. 그렇게 되면서 현재 유튜브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그걸로 돈 버는 거. 그래서 야. 블로그에 하루아침에 수백 개의 글을 쓴다든가 야.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요거에 대한 부분들도 활성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의 그 혁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네.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좀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람이 불 수가 있다. 이슈가 그래서 붙으면. 생각이 되고 또 마인드랩의 이제 강점들은 네. 이제 모든 어떤 AI 솔루션도 좋아. 우리 여기서 다 수용을 해서 플랫폼화 시켜서 융합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나 가상인간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플랫폼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시총이 1,000억밖에 안 된다. 너무 매력적이다. 저평가됐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났죠. 네. 만약에 시장이 안 좋으면 데드 크로스가 나서 다시 온바닥까지 가는데 만약에 시장이 극적으로 터닝을 하면은 지금까지도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정배열 지지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오늘 급락은 됐지만은 현재 하락이 멈춰주고 하다가 16일 날 급등이 되면서 주말 막판에 큰 어떤 반등들이 나와주면은 이거는 이제 추세가 무너진 것은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여전히 믿고 보는 마인드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 후반에 또 AI나 이 챗 GPT와 관련된 이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인드랩 선수 한 번 더 뛸 수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이무학 감독님 넘어가도록 할게요. 감독님이 그러셨죠. 제2의 화신이다. 네, 에코플라스틱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런 장 속에서도 실적을 믿어도 되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택일 좀 극단적인 시장이잖아요. 실적주 괜찮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런 장세일수록 오히려 실적주를 좀 봐야죠. 왜냐하면 실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실적은 확증된, 검증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적주가 상당히 좀 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다 빠지긴 합니다. 네. 성장주, 실적주, 가치주 다 빠지긴 하는데 대신에 이제 실적주는 테마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는 흐름. 자, 오늘 에코플라스틱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분위기 괜찮았어요. 음. 오전장까지만 해도 장중에 뭐 9%까지 치고 쫙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는구나. 가는구나. 네, 역시 화신으로 가는구나 했는데 또 시장 블로킹이 너무 셌습니다. 지수가 4% 밀리는데 이거 뭐 장사 있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에서는 아쉽게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짤사 낙폭 2%면 오늘 뭐 4% 오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네. 종목 평균 한 오늘 7, 8% 빠지는 날이라 그랬죠. 특히나 이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괜찮은 흐름들이 뭐냐면 차트라는 게 일단 뭐 이평선좀 중요하지만 저항과 지지. 저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물린 가격대가 저항이에요. 그죠? 개인 투자들이 물린 가격대. 그러니까 여기서 1년 동안 5월, 9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물렸던 사람들이 여기서 잔뜩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네. 이게 돌파를 해줘야 새로운 시세로 갑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를 돌파를 하면 이게 희한하게 지지대로 바뀌어요. 지지대가 무너지면 그게 또 저항대로 바뀌고 그래서 이 가격대 4,000원 가격대를 일단 돌파한 흐름들 이게 2, 3개월도 아니고 1년 동안의 이 저항대를 또 특히나 최근 같은 하락장에 돌파해놨다. 그리고 돌파한 이유가 뭐 단기적으로 또 해서 뭐 AI 뭐 했다, 뭐 전기차 뭐 어디 뭐 계약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단발성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실적으로 올라갔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영업이익률 300% 이상 급증한 거 보고
거짓말을 안 하는 지표를 보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실적은 단발성이 아니잖아요. 연속성이잖아요. 그래서 검진된 상승이고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오늘 버티네요. 오늘 버티는 거 보니까 이건 쉽게 무너지진 않겠다. 그렇게 좀 판단이 들어서요. 에너코 플라스틱 오늘 일단은 노랑톡방에서도 저도 네. 일단 매도 관점으로는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팔고 다시 샀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뭐 단기적으로 뭐 5, 6% 먹을 종목은 아니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저랑 저는 목표 주가 높게 계속 설정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톡방에서 목표 주가 같이 공유해 가시면서 저랑 같이 좀 보폭을 넓혀 가시는 전략도 좋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프로들의 종목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많은 분들 좀 헷갈리시고 어떤 종목을 통해서 또 공부하면 좋을지 모르실 텐데 저희 감독님들 현재 핸들링하고 있는 선수들 보시면서 이 투자 아이디어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관련돼서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임상현 감독님한테 여쭤볼게요. 뉴로메카. 예. 또 공략을 해주셨잖아요. 예. 또 ST큐브 선수도 식스맨으로 가지고 계시고 예. 또 우리 이무학 감독님은 에이투원이랑 매지온 선수 너무 잘 가고 있는 친구 식스맨 가지고 계신데 임상현 감독님 예.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주 후반에 노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크게 약간 무너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뭐 차트로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은 이 이제 넥라인점에서 살짝 더 이제 무너지는 이제 부분들이 있지만은 전체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은 층의 어떤 지지 부분들이 내일 뭐 현재 미국 시장이 떠주면은 현재 반전이 될 수 있고요. 지난번에도 31선에서 현재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20일 살짝 깨지고 이번에도 살짝 깨진 선에서 같은 에너지였던 이평선이기 때문에 층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하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약간 공격적으로 지수 바닥이다 생각하고 했는데 오늘 크게 이제 무너진 부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신성장 종목인데 크게 여파가 왔지만은 그렇죠. 현재 시장 영향이죠. 현재 다시 한번 상승 반전 주말 호재로 인해서 상승 반전 가능성이 조금 많다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리뷰해봤고요. 우리 이무학 감독님 매지온도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식스맨 종목 중에 1위잖아요. 네. 시장 영향이 크게 없던가요? 영향이 있죠. 아무래도 바이오주들은 특히나 지금 악재가 딱 봐도 실리콘밸리. 막 그러니까요. 네. 하필. 미국의 정말 이 신생 업체들, 네, 첨단 기술들. 정말 IT 빅테크가 아닌 정말 유니콘 같은 기업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기업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들 바이오, 네. 로봇, 뭐 이런 AI 이런 쪽이 바로 네. 우리나라 한국의 실리콘밸리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직격탄은 있습니다. 오늘 매지온도 주가가 잘 갔어요. 정말. 차트 좀 하신다는 분들은 이거 공짜다. 21선 이거 여기 라인 때는 이거는 정말 정석 아닌가. 네, 말씀을 좀 드렸다가 역시 지난주부터 계속 끌고 왔던 흐름들이 빛을 드디어 뿜어냈습니다. 갭상승해서 주가가 계속 갔어요.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 뭐 불강력적인 하락이어서 주가가 11선을 좀 탔지만 일단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다행이네요. 네, 저희는 일단은 노란톡방에서는 일단 좀 챙겨가자라는 전략을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려서 네. 재매수 타이밍을 좀 노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매주오늘 좀 아직도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도 다시 보고 있으니까요. 같이 좀 타이밍 같이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대비 잘 버텨준 종목들도 있고 시장과 함께 밀린 종목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선수들 상태가 이 장 때문에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내일장 또 새로운 피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장 주전 선수들 목록이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5분의 내일장 주전 선수 목록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자, 3분 먼저 설명드립니다. 문종 감독님은 코스모 화학을, 성경희 감독님은 히림을, 이주연 감독님은 성일 하이텍을 준비 대기하고 계십니다. 자, 화요일 팀의 내일장 주전 선수 바로 볼까요? 임상현 감독님은 신성 델타테크를, 이무학 감독님은 세아베 스틸지주를 대기하고 계십니다. 자,
자, 이렇게 화요일 팀의 내일장 주전 선수 목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선수들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임상현 감독님. 예. 신성 델타테크를 준비하고 계세요. 예. 이 선수는 어디가 매력적이던가요? 네, 신성 델타테크는 현재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건데 저만 모르는 줄 알았어요. 대주주가 현재 대주주가 LG의 그룹 가문 혈연 관계에 좀 있습니다. 아, 진짜요? 현재 계열사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LG 그룹에 대한 하청을 거의 맞다시피 하고 어허, 네. 백색가전은 OEM 방식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 관계가 또 한 번 작용이 되는 것이 2차 전지 인버터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2차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배터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부품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OEM 방식으로 계속 뭐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네. 이게 어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던 그런 이슈는 바로 뭐 다름 아닌 현대차의 이제 스타트업 그룹 모빈과 협업을 실시한다 하는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봇 사업을 진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LG의 피가 흐르는데요? 예, 그렇죠. 현대차의 그 부분하고 그리고 또 LG 자체의 어떤 부분들도 하청이나 부분들도 지금 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쉽게 말한 것은 잘 되는 것은 다 한다는 이야기죠. 백색가전의 OEM 전문에서 현재 2차 전지 인버터라든가 또 PCB 관련된 부분들도 약간 LG의 어떤 부분 하청을 이제 하는 그렇죠.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어떤 조건에서 많이 하고 있고 로봇 관련들도 LG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준 부분도 있고 또 현대차 협업 그래서 로봇 관련된 진출 호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전방 어떤 부분들이 너무 많은 종목에 좀 해당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신성 델타테크의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경이 좀 높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방송에서는 현재 뭐 이날 1월 말, 2월 말 정도에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한번 크게 올랐다가 장이 안 좋아서 무너졌습니다. 근데 호재가 나와서 급등을 했고 오늘 장이 안 좋아서도 계속 버텨주고 있다. 그래서 물론 하루 이틀 정도는 뭐 숨구르기가 약간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현재 다시 상승을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또 유일하게 버텨주고 있는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이기 때문에 이제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제시를 좀 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은 현재 이면적으로는 2차 전지 재료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 재료도 있고 두 가지 재료가 동시에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렇게 높은 장대 양봉이 나오고 조정이 안 되는 종목은 좀 약간 기피를 좀 하지만은 현재 시장이 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좀 네.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현재 어쩔 수 없이 시장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수급이 강하게 버티는 거는 무조건 끌고 가겠다는 세력의 의지이기 때문에 주가 관리가 될 수 있겠다 좀 생각이 돼서 하기 때문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숨어 있는 재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노란톡으로 오시기를 바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참고적으로 EM 플러스 같은 경우도 재료가 있다 하는데 오늘 어마어마하게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좀 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또 숨어 있는 재료, 로봇에 대한 숨어 있는 재료 이런 부분도 궁금하시면 아래 노란톡에 오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그럼 목표가는 저희가 어느 정도로 설정할까요? 목표가는 좀 현재 가격에서 약 30%, 30%요? 예, 그 정도 좀 설정을 좀 잡으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 뛸 선수 이 LG의 피가 흐르는 신성 델타테크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임학 감독님 종목은 세아베스틸 지주예요. 네. 어떤 전략에서 이 친구가 뛰게 되는 걸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논리가 좀 잘 안 먹힙니다. 업황 논리가 좀 잘 안 먹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종목들 좀 고민하다 보니까 좀 재료. 네, 아무래도 좀 뭔가 좀 시장에서 좀 팍팍 튀어갈 수 있는 뭔가 좀 특색 있는 매력 있는 친구들. 네, 그렇죠. 뭐 그렇게 좀 이슈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세아베스틸 지주는 이제 세아 특수광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 영화 보시면 아이언맨이 차고 다니던 수트에 들어가는 니켈, 크롬, 티타늄 합금 그리고 이제 고탄소광
정말 그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거 썼겠지 아무래도 아이언맨이 아무튼 그 항공 부품용 군사용이나 특수 합금도 이제 제조하는 회사 자회사가 100% 자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보시면 여기 2월 27일 날 주가가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는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뭐 철강주들이 그때 그렇게 뭐 강한 상승이 아니었는데 쓱 올라가더니 재료가 빵 하면 상한가 갔습니다. 누군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어찌됐든 간에 네, 일단은 맷집이 돼 있었다. 그러니까 누군가 알고 있었다는 것은 선심의 세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 재료는 뭐냐면 네, 우리나라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스페이스X, 머스크죠. 말 그대로 공급 계약 체결 이 얘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뭐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뭐 아니 땡 굴뚝에 연기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어찌됐든 간에 스페이스X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 얘기로 주가가 상한가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선한 거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스페이스X? 뭐지? 이런 거 궁금한 거잖아요. 주가가 지금 보시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눌림목 과정, 그러니까 공간이 좀 비어있는 저는 이렇게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이 안에 좀 공간이 좀 텅 비어있는 구간에서 접근하는 전략을 저는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어떤 공간이냐면 여기서 보시면 상한가 기록했었던 저 고점과 갭이 떴잖아요. 이 네. 갭의 공간, 요 공간이거든요. 네. 요 공간에 들어왔을 때 한 번씩 접근을 해보면 좀 시세가 퉁퉁퉁퉁 이게 계속 바운드가 튀어요, 이 안에서. 그래서 저는 21선도 마침 다 있고 장세 조정이 마침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들어가면 바운드 한번 치워서 직전 고점까지 뭐 바라지도 않고요. 뭐 25,000원, 4,000원 라인까지는 공이 위에서 여기서 떨어진 것보다 위에서 더 떨어졌으니까 5층에서 떨어진 공은 3층까지 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바운드 전략, 세아베스틸, 스페이스X 이렇게 시장에서 약간 좀 벗어나서 재미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무학 감독님의 종목 세아베스틸 지주, 그러니까 리바운드 전략을 쓰시는 것 같아요. 튕겨져 나온 건 그래도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는 그렇죠. 게 있으니까 그걸 좀 이용해서 이번 주엔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보자. 세아베스틸 지주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내일 이 선수들이 이번 주 내에 이 시세를 내줄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매력적인 종목들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두 분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쉬워서 저희가 오늘 밤은 잠을 들기 어려울 것 같아요. 미국의 CPI 지표 발표를 보고 아마 또 쏟아지는 외신들을 보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주무시지 않을까 싶은데, 자, 임성현 감독님, 예. 저희 내일장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내일장 이제 오늘 뭐 저녁 뭐 중요한 그 부분들이 있는데 이미 이제 예정된 뭐 현재 예상치대로 뭐 부합이 된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뭐 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이제 문제가 아니다 이런 그 희석 효과가 있고 또 현재 FOMC의 회의 결과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또 살아 있기 때문에 네.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느냐, 또 반등에 좀 성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액션을 좀 취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무난하게 어떤 이제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등을 좀 반등에 성공할 거로 오, 알겠습니다. 우리 이무학 감독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 임성현 감독님 잠 잘 자도 된다 하셨는데. 네, 지금 보니까 뭐 VIX 공포지수 3%대 급락하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지수 장중 내내 플러스권 유지해주고 있고 국내 증시만 많이 빠져서 그래요. 여기 국내 증시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 우리나라 장세가 워낙 좀 냄비 장세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 미수 신용 물량들이 또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신용 반대 매매만 또 200억 정도 나왔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럼 오늘 또 나왔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국내 증시의 코스닥의 열기들 항상 정화 과정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또는 뭐 시장의 작용 반작용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속적으로 과정을 거치면 단련해야 된다라고 성장할 생각이 수 있으려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과정도 역시 시장에 더 가기 위한 순기능이다. 그렇게 보시고 내일 또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또 바꿀 수 있는 순간들이 저희에겐 남아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어려운 장도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저희 화요일 팀과 함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신 화요일 팀 임상현, 이무학 감독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독님들 고맙습니다. 예.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끝까지 오늘 밤 서울경제TV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